트럼프 대통령은 1기 트럼프 때 얘기할 때부터 주한미군 숫자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틀린 숫자를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고치는 그 일관성.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거죠. 누가 감히 나를 지적해라는. 호르무즈해협에서 하면 안 되는 그 세 가지가 기뢰, 호위, 카르그선 폭격입니다. 뭐 뻥카도 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청해 부대가 지금 돌아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면 그 작전은 오래 못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세핑 다 보급돼 있는 준비돼 있는 배 보낼게. 그럼 교대하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청해 부대가 한국으로 오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부대가 다시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이거 이거 선택신 한강 버스 보내요. 굉장히 전략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메시지가 좀 엉망이라는 거예요. 나 재미로 몇 번 더 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네. 우리 오늘 환율 얘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일희의 날이기 때문에 네. 내일 반도체는 호르무즈를 지나가지 않는다. 일비의 날에는 지나갑니다. 일희의 날에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 그래. 2부 코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경제 썰전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경제 썰전 함께 해주실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순우 기자님. 예, 화요일 코너 중에 두 번째로 유명한 권순우입니다. 네. 아, 화요일 코너 중에 두 번째로. 네. 첫 번째가 혹시? 박신동 평론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도 함께 하시겠고요. 네 번째로 유명한 신혜원님. 아이, 두 분은 고정이시잖아요. 세 번째는 또 최영경 기자인가요?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유명한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지금 이란에서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가 우리한테 자꾸 뭘 좀 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 저 신영 기자님 잠깐만 좀 요약 좀 자꾸 해주시겠습니까? 뭐 보내라는 거잖아요. 예. 호르무즈 해협에 거기 선박 통과할 때 호위 군함 좀 보내라 네. 라고 하면서 이제 5개국 콕 집어가지고 이제 트루소셜에 올리고 나서 어제도 재차 언급을 했어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주둔 중인 미군 숫자까지 숫자로 얘기하면서 이제 네. 또 한번 요구를 한 건데 그럴 거면 숫자를 틀리지나 말지. 그러니까 일본에는 우리가 주일미군 45,000, 주한미군 45,000 두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다르죠. 주일미군은 5만 명 더 많고 우리나라에는 2만 8천만밖에 없는데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한테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 그러니까 군함 보내라라고 얘기를 했고 일본은 95%, 중국은 90% 호르무즈 해협 거쳐서 수입하고 네. 한국도 35% 들여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거 사실 별로 안 들여오잖아. 니네가 책임져야지. 이것도 숫자 틀리죠? 이것도 틀려요. 네. 네, 다 틀려 하여튼. 우리는 이것도 우리 건 줄여줬어요. 우리는 사실 62% 정도 들여오고 일본은 한 69% 정도 들여오는데 그래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재차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숫자는 다 틀리긴 한데 네. 핵심 내용은 야 내가 너네들 나라 다 도와주고 있으니까 니네도 지금 여기 와서 좀 도와라 요거 하나랑 니네 기름이잖아 어차피 우리 기름도 아니고 맞아요. 니네 쓸 기름이니까 네. 니네들이 와서 니네 유조선 지켜 요게 이제 트럼프의 메시지인 거죠? 네, 근데 이게 말이 지켜지. 어제도 우리가 뭐 전문가 불러서 네. 들어봤지만 이게 보내는 게 사실상 참전으로 읽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이란의 영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군함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뭐 정부의 입장은 한미 간의 신중히 뭐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 정도입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장중 환율이 1,500원을 찍먹하고 조금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위기죠. 이게 1,500원 넘긴 게 17년 만에 최고치였고 이제 그 이란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응수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다 지나가. 근데 적국 배 빼고 가. 그러니까 미국, 이스라엘 배 빼고 지나가. 그리고 위안화로 결제한 배만 지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일단은 이란, 이스라엘, 이스라엘하고 미국 배 빼고 안 나머지는 되는데 괜찮아. 나머지는 괜찮은데 그 나머지 배도 위안화로 결제한 배만 들어가. 중국 돈으로 결제한 배만 통과시켜줄게.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중국 돈으로 했는지? 그냥 우리 중국 돈으로 했다고 하면 안 되나? 아니 이 배 지금 통과돼가지고 이제 트럼프한테 무슨 소리 들으려고. 아 그럼 트럼프한테. 네. 그러니까 이 달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페트로 달러, 그러니까 원화 결제를 달러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뭐 국채도 사고 하면서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건드는 거죠. 아니 일단 위안화로 했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저 미국이 뭐라고 하면 아니, 니네들이 누가 외교를 그렇게 해요. 아니, 어제부터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실용 외교로 가려고 했는데 네. 쉽지가 않네요. 저 일주일 만에 와봤는데 분위기 이상해졌군요. 네, 지금 완전히 지금 거의 쓰레기 됐습니다. 외교 쪽에서. 좀 일관성을 지켜주십시오. 아, 트럼프 그럴까요? 대통령처럼. 아,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주한미군과 관련한 주둔비를 인상하는 안을 1기 트럼프 때 얘기할 때부터 주한미군 숫자를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틀린 숫자를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틀렸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했을 건데 지금까지도 안 고치는 그 일관성.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거죠. 아예. 그래갖고 지적 이게 받았는지도 몰라서.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감히 나를 지적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4만 5천으로 늘리는 거 아니야 또? 트럼프 말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 군대가 더 나가는 게 되는 건데요. 오히려 줄이자고 하고 있는 게 예. 트럼프 행정부기 때문에 컨디션 별로 안 좋으신 것 그러게요. 같아요. 기분도 이상해. 오늘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외교 쪽은 내가 얘기만 하면 다 이렇게 나를 공격하지 못해서 안달이야. 근데 그 이 이란 사태가 났을 때 제가 처음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네. 하나가 기뢰였고 하나가 호위였고 네. 그때 이제 호위 작전을 폈다가 이란의 기뢰를 맞아가지고 전면전으로 가서 이란 이라크 전쟁이 굉장히 커졌다. 그때 이후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경찰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면 안 되는 그 세 가지가 기뢰, 호위, 카르그선 폭격입니다. 그게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줬던 굉장히 참담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였는데 네. 저는 이번에 좀 보호하러 와라. 뭐 이란 배 빼고는 이란 배나 뭐 중국 배나 이런 건 보내줄게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안심이 됐습니다. 아까 한 가지 키워드 기뢰가 이제 빠지게 됐거든요. 기뢰. 기뢰가 있었으면은 중국 배가 됐든 이란 배가 됐든 못 지나갔을 겁니다. 물에 심어놓는 지뢰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가 터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누가 부딪힐지를 모르고 이제 바다에 떠다닐 수도 있어서 그게 안 깔려 있으니까 이제 중국 배 돌아다닐 수 있게 한 것 같아서 최소한 기뢰는 안 깔았구나. 근데 기뢰가 깔리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거 치우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일본 자위대 같은 경우도 안 들어가겠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자위대가 이 호르무즈 해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예전에 그게 이란 이라크 전쟁 끝나고 나서 이란 이라크 전쟁 80년대? 예, 80년대 네. 그때 그 기뢰 제거하러 갔었습니다. 아 자위대배가 네. 전혀 성격이 다르네요. 그게. 성격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한국이라든지 중국한테 가서 그 기뢰 제거하러 가는데 좀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 뭐 기뢰 제거 하세요. 그래가지고 가서 기뢰 제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위라는 것은 이제 그 자꾸 공격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군함이 좀 지켜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네. 호위는 정말 무서운 작전입니다. 이게 그 좁은 해역을 군함이 같이 지나가면서 그 여러 대가 지나가려면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럼 천천히 지나가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란한테 거의 때리라는 거거든요. 표적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래가지고 에너지부 장관이 한번 우리 호위할 거예요라고 얘기했다 바로 SNS 내린 적 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나라? 미국 우리나라에는 에너지부가 없습니다. 아이 그만합시다. 정프로 좀 그만 좀 냅둬요. 네. 예, 그래서 그 호위가 그때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그 호위 작전이 결국 어떤 파국으로 갔는지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호위를 붙으면 이란 입장에서는 안 때리기도 뭐해요. 그렇죠. 아 너무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어서 그냥 33km 나도 고앞에서 그냥 치시오, 지나가는데 이러면서. 군함으로. 네. 바보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때리게 되면은 군함을 공격한 거는 이제 전쟁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진짜 확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호위한다라고 말을 에너지부 장관이 했다가 그때 유가 잠깐 떨어졌다가 네. SNS 지우니까 다시 올라가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호위도 굉장히 위험한 건데 심지어 이제 동맹국들을 불렀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동맹국 배가 그 거기를 군함이 지나간다라는 거는 이란 보고 때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군은 정작 후방에 있어요. 후방에서 뭐 미사일 쏘고 뭐 네. 드론 날리고 뭐 그러고 있고 이란 코앞에 있는 바다의 군함은 동맹국 보고 가라는 거예요. 나쁜 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는 미국 안 갈 거니까. 아니, 착하냐 나쁘냐를 떠나서 얼마나 위험한 작전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아까 뭐 정프로님이 우리 뻥카 좀 치면 안 되냐 했는데 뭐 뻥카도 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수단에 있는 청해 부대가 지금 돌아올 때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가면 그 작전은 오래 못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세핑 다 보급돼 있는
준비돼 있는 배 보낼게. 그럼 교대하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청해 부대가 한국으로 오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부대가 다시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아, 그 사이에 뭐 국회 동의도 얻어야 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아 시간이 이거 조금 유조선 대신 한강 버스 보내라고. 아, 그거는 이름은 왜 안 놀리고 왜 나만 놀려 맨날?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그 마곡나루에서 잠실까지 2시간 걸리니까. 한강 버스 여기까지 호르무즈까지 가려고 하면 내년 됩니다. 한강 버스. 설명에 맥이 끊겨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우리 부장도 요새. 네.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그게 그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기 때문에 낄 수가 없는 거고요. 사실 국회 비준이라는 것도 저는 그 말의 맥락은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왜 국회 비준이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설사 청해 부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군사 작전용으로 보낼 가능성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뭘로 보내야 되냐면은 군함 유조선 지키러. 네. 그냥 이거는요, 우리는 거기 전쟁에 참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거기 유조선에 있는데 위험할까봐 저희가 호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시는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이런 명분으로 가야 되거든요.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언제요? 근데 지속적으로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얘기예요. 우리 아닙니다. 네. 우리 공격 아니고요. 예. 참전 아니고요. 그렇지, 아, 그렇지. 예. 예. 근데 그러면 국회 비준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국회 비준을 받으려면 군사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업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아니 근데 거. 들어가는 것도 군함이야.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니까 애매하니까. 차라리 다국적으로 뭔가 약간 연합을 해서 가자 이런 얘기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 이제 비준을 해서 가게 예. 되면은 군사 목적이라는 게 명확해지는 거고 군사 목적이 아닌 척이라도 하고 가야 여기서 명분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국회 비준을 받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비준 받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이게 자칫 전쟁에 참여하는 걸로 예, 예. 예, 군대 파견이가 되는 거니까. 예, 예. 네. 그거 그럼- 논쟁하고 이제 국회에서 시간 오래 끌면 돼요. 예. 그것도 좋습니다. 예, 예, 장외 집회 하고. 필리버스터하고 장애 예. 집회하고.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되게 열심히 하던데. 아 필리버스터도 24시간 24시간밖에 제한이 안 있어서 안 돼. 아. 일단 장애 집회부터 근데 시작하고. 이래서 그 어제 그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지난주부터 가가지고 아 맞네요. 청와대 출입 기자. 뭐 하는지 가서 이제 옆에서 좀 구경 좀 청와대 하고. 출입기자요? 삼성 지금 청와대 출입이잖아. 출입 시작했습니다. 또 이렇게 훌륭한 또 아니, 근데- 이런 미디어 거. 프로그램.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가서 간사하십시오, 간사. 유미디어 간사. 간사하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간사 누구예요? 간사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안정했어요. 미디어. 근데 거기서 이제 가서 도전하십시오. 보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네. 이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거의 말을 안 했어요. 뭐 신중하게, 그러니까 그냥 신중하게, 뭐 세심하게, 긴밀하게, 뭐 이런 거의 형용사들만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서 다각도로 검토하여 해야죠. 근데 그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락은 했어요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연락은 했어요도 고위급에서 연락하는 걸 연락했다고 하는 거지. 예. 연락을 했다 그러면 뭔가 답을 내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을 못 하고 그러면 연락을 전혀 안 해보셨어요? 이것도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뭐 실무적으로야 뭐 아는 그쵸. 사람 통해서 연락을 했겠죠. 네. 근데 그걸 안 했다 그러면은 아니 이 상황에서 전화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되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국회 비준 얘기도 국회 비준 얘기하면 왜요? 군사 목적으로 하려고 비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얘기들로 파급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묻지도 말고 대답도 하지 않는 걸로. NCND 네, 그렇게 갑시다. 네. 나라를 위해서라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네. 예, 예. 청해부대 대신 태극기 부대 보내라는 이야기. 최영경 기자. 나는 욕하고 맨날 최영경 기자는 다 봐줘. 여러분도 이상하다. 왜 최영경 기자는 뭘? 아니야 오늘 두 개 다 터졌으니까 웃기니까? 괜찮습니다. 네. 최영경 기자는 웃기니까. 오늘 알겠습니다. 감 좋으신데요? 네. 이거 참. 자, 그래서 지금 역시 우리 제일 굉장히 등장해야. 영향받는 차립니다. 게 네. 결국 이제 기름값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 그 뭐 참전을 해라 뭐 아무튼 뭐 이름을 바꿔서 명칭을 바꿔서 뭐 호위를 해라 뭐 이번 사태가 말하는 바가 있는 거죠. 네. 하나는 적어도 미국이 쫄린다는 거예요. 미국이 네. 쫄린다? 그럼요. 예.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어떻게든 안 된다라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이 쫄리고 있다라는 반증 아니냐. 특히 이제 함께 참여해라라고 이제 일단 5개 플러스 2국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다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중국은 대번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불은 네. 누가 질렀는데 누구 보고 치우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웃기는 게 중국은 사실은 얼마 전에 인도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라는 외신 그렇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예. 심지어 이란은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위안화로 결제하면 다 보내줄게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 뭐 중국과 관련해서는 노 프라블럼 이렇게 선언돼인 상황인데 네. 그 중국을 포함해서 내년도 같이 해볼래?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물론 전략적인 얘기가 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지금 현재 뭐
어떤 식으로든 거부하는 반응이 좀 나오고 있고 우리 정도가 그나마 조금 공식 요청이 안 했기 때문에 공식 요청이 오면 천천히 검토하겠다 이 정도로 네. 약간 회피적인 반응이니까 되지가 않을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얘기했다라는 게 사실은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와중에서 그럼 왜 그렇고 있느냐 역시 유가가 키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반증하고 있는 거다 네.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와중에 이제 미국의 혼란스러운 이 메시지 뒤죽박죽 메시지로 지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의 메시지는 늘 좀 파괴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제돼 있고 또 굉장히 지금 사실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뭐랄까 심리전, 인지전 이런 게 지금 난무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게 전쟁 한 일환이니까 굉장히 전략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뻑하면 X에다가 뭐 한밤중에 쏘고 뭐 해가지고 메시지가 좀 엉망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최근에 나왔던 메시지 중에 이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예. 하르그 섬을 공격한 다음에 재미로 몇 번 더 할 수 있어. 이게 지금 사실 이게 한 국가의 지도자가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이 전쟁 문제에 귀를 쫑긋하고 있는데 나 재미로 몇 번 더 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 것과 관련해서도 협조 좀 하지. 협조 안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켜볼 거야. We will remember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 슈퍼파워 대국이 나 니네들 안 도와주면 삐진다 뭐 이런 정도의 예? 사실은 좀 격이 안 맞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네. 강제도 아니고 협조도 아니고 삐진다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의 혼선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쫄린다. 키는 유가다. 미국은 꼬여 있구나. 이런 정도로 지금 네.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메시지 받는 사람 중에 뭐 우리도 되게 황당하지만 저는 영국이 진짜 황당할 것 같거든요. 아니, 얼마 전에 영국에서 거기다가 이제 저 항공모함 보낸다고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보낸다 그랬더니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했던 얘기가 뭐 항공모함 2척을 보내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괜찮다. 우리는 그거 필요하지 않다. 근데 니네가 하려 그랬던 거 기억은 해줄게. 근데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전쟁에 합류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어. 숟가락 얹지 마. 숟가락 얹지 마. 우리가 이미 다 전쟁 끝났는데 야 왜 8월 16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 우리 광복됐어. 이런 얘기 해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국 총리도 되게 머쓱하게 그냥 뭐 오지 말라 그러니까 오지 않는 거고 뭐 어디 가긴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뭐 나토 훈련하러 가요. 그래가지고 어디 또 가긴 가고 있어요. 천천히 갑니까 또? 그래서 지금 영국이 되게 머쓱해졌다. 네, 그랬는데 또 오라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갑니까 그거를? 그리고 지금 영국도 굉장히 머쓱해진 상황이 좀 돼 있습니다. 중국도 머쓱이 아니라 중국도 황당할 것 같고 지금 이제 받은 약간 뭐 나? 너? 중국이랑은 참 뭐 그 정상회담도 미룰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온다면서요. 오전에 미룰 수 네. 있다가 아니고 이제 한 달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룬다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다. 예. 그럼 이제 미룰 4월 것을 뭐 네. 요청한다는데 네, 어쨌거나 요청한다. 확정은 아니고. 한쪽이 미루는데 미루는 거죠 뭐. 그러니까 사실상 근데 미뤄진 이것도 겁니다. 블러핑 아니에요? 그러게 또 갑자기 온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란 전쟁 때문에 한 달 정도 미뤄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정도 톤 아닌가?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니네 군함 머무르면 내가 한 달 미룬다. 그랬더니 바쁜 일 있으신가 봐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아니, 중국이 거기에 보낼 리가 없지. 여튼 그렇게 트럼프의 원맨쇼로 지금 이상하게 꼬여가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한테 제일 지금 걱정되는 거는 호르무즈를 통해서 와야 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정말 일본이나 중국의 어마어마한 그 기름들 이게 제대로 돌질 못하면 유가 올라가는 것도 물론이고 그 공급이 끊어지면 나중에는 값을 더 주더라도 이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뭐 공장이 선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우리나라가 지금 비축유가 6개월치 있다라고 산업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처럼 살 때 6개월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아껴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아껴 쓰는 상황으로 전환이 되면 6개월이니까 이거보다는 좀 훨씬 짧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축유가 6개월 정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설사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서 다시 유조선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백 동안 안 들어왔던 거는 그 부족분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 비축유가 다시 쌓였을 때까지는 이제 고유가가 뭐 불가피하고요.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비축가스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카타르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게 좀 많은데 카타르는 완전히 전면적으로 막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문제긴 한데 우리나라 전체 천연가스 도입량 중에 30% 정도는 민간 발전사들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네. 뭐 SK라든지 포스코인터라든지 GS가 가지고 오고 있는데 여기는 가지고 오는 도입처가 인도네시아,
호주, 뭐 미국 이런 쪽이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기름에 비해서는 덜합니다. 근데 업종으로 따졌을 때 이제 제일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데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데가 지금 석유화학 업체들입니다. 보통 원유를 정제를 하게 되면 그 중에 뭐 휘발유도 나오고 뭐 디젤도 나오고 그런데 그 중에 납사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납사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고 거기 PX를 가지고 부타디엔을 가지고 고무를 만들고 뭐 그러거든요. 납사가 이제 나프타. 예, 나프타. 예.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만드는데 예. 이게 지금 그 중동에서 공급이 안 되면은 거의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나프타 전체 수입량이 한 54% 정도가 중동에서 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쪽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석유화학 회사 중에는 불가항력을 선언한 곳이 꽤 많습니다. 근데 불가항력이라는 거는 서로 언제까지 이거를 만들어주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책임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 이 중에 하나가 전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업체들에게 불가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 메시지를 보내놨고 네.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만 더 길어지더라도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업체별로 따져보면은 우리나라 업체 중에도 정유사를 끼고 있는 업체가 있고 정유사를 안 끼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는 SK 에너지가 있고 SK 지오센트릭 그 종합화학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이 있는데 롯데 정유는 없잖아요. 네. 그럼 정유사가 있으면은 이제 그나마 기름 돌려가지고 휘발유 빼면서 납사 나오면 그걸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납사를 필요하게 공급받아야 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예 공급이 끊기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눈에 보이게 좀 타격을 입을 곳은 일단은 석유화학 회사일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뭐 주가도 이 기름값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이 크죠. 지금 뭐 영향이 사실은 만약에 아까 권 기자님 말씀처럼 제가 볼 때는 마지노선이 지금부터 한 달 길어봐야 한 달. 예. 그 안에 한 달도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지노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시적으로는 3월 말 뭐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3월 말까지 만약 이 사태 해결 안 되면 영향이 이제 가시화 될 거로 셧다운. 보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크게 온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 이거 뭐 석화 업계는 그냥 직격탄이죠. 뭐 이거는 당장에 뭐 그걸 그렇겠죠. 먹고 사는데 예, 원료가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쇄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되는데 아마 이제 소비자분들도 바로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유류 할증료.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탈 때. 하려고 하는데 나 이 비행기 타야 되는데 뭐야 뭐 몇십만 원이 올랐다고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물가 관련해서 바로바로 체험하실 수 있는 상황이 곧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걸로 보면은 뭐 유가가 10% 뛰면 뭐 생산비가 뭐 0.1이 오른다. 그러면서 물가가 얼마 오른다. 국내 GDP 생산량에선 GDP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률 둔화가 올 것이다. 등등등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그 트리거가 빠르면 3월 말, 늦으면 4월 중 이 안에 사실은 풀려야 되는데 그건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글로벌하게 다 같이 겪는 문제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 호르무즈햄이 정말로 전면 봉쇄되거나 문제가 될 거냐에 따라서 지금 하루하루 사실은 이제 주가도 악재가 있으면 아닌가 봐 하면서 또 내려갔다가 네. 아닌가 봐 오늘은 좀 괜찮나 봐 해서 또 좀 올라가기도 하는 상황인데 그나마 오늘 나온 뉴스는 어저께까지 나온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보면 그래도 이란이 전면 봉쇄하는 건 아니래. 중국과 인도사는 그래도 보내주나 봐.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럼 중국이나 인도만 살지 우린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전면 봉쇄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만으로 일단은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그 물량이 풀림으로써 유가 상승분만큼은 조금 뺄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런 영향을 또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개별적 협상 통로가 열려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이란이 지금 글로벌하게 보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양다리 전법으로 현재 미국 얘기도 조금 듣는 척하고 우리도 중재를 해볼까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란과 직접 다이렉트로 협상을 하면서 우회로를 좀 뚫어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약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나 유가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쫄린다 여기가 키다 이런 게 이제 드러나고 이란이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장의 상황을 좀 반전시키거나 미국을 위한 다른 쪽을 이간할 수 있는 이간계로 현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간에 아직 조금 암울한 전망보다는 모종의 그래도 바늘틈이라도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아직 오늘까지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란이랑 우리가 직접 좀 얘기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도 좀 이렇게 눈 감아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미국은 전 세계 물가가 요동치지 않아서 미국도 좋고 우리는 안정적으로 기름 받아 좋고 이란은 나름대로
숨통 튀어서 좋고 모두가 좋은 일이 아닌가. 그냥 전제 끝나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네. 예.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호흡은 당신이랑 그렇게 전에도 잘 맞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3월 말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네. 그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측정했던 그 비축류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4억 배럴 정도를 방출한다 그랬는데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기름이 한 1억 배럴 정도 되니까 4억 배럴이면 양이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네, 네. 날짜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3월 말을 넘기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란에서도 뭐 뭐 자기네 배는 보내고 뭐 중국 배는 보내고 뭐 인도 배는 보낸다고 하는 게 이게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그 틈들을 벌리면서 이 틈을 벌렸을 때 레버리지 삼을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국 거 열어주고 위안 페트로 위안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라 그랬으면 오히려 중국 배나 인도 배 나오는 거를 뭐 미국에 가서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좀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면 우리는 비축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고 국제유가가 올라갔을 때 그 이름을 살 수 있는 돈이 좀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돈이 없는 나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오르는 것을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될 거예요. 이게 그래도 우리가 좀 이제 부자 나라가 돼서 예전에 오일 쇼크 때보다는 훨씬 유리한 환경이 돼 있는 건 맞는데, 네. 근데 저는 이때쯤 되면은 정부에서도 좀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10부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차량 10부제? 예. 근데 저 처음에 유가 오를 때 비축류 얘기 나올 때 바로 그 생각부터 났어요. 5부제 10부제 언제 네, 하나? 5부제나 아니 뭐 요일제나 2부제 이런 거 아. 극단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국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거니까 뭐가 좀 잘못된 거를 국민들의 불편함으로 전가하는 거 아니야라는 정치적인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거를 인지를 한다 그러면은 5부제 10부제를 한다 그러는 거에 국민적 공감대를 이제부터라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 화두를 던진 부분들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 가지고 근데 사실 지금의 에너지를 좀 많이 안 쓰는 시기이긴 합니다. 난방 여기 안 하니까. 난방도 안 하고 냉방도 안 하고. 네. 그래가지고 뭐 네, 더울 네. 때는 냉방 온도 좀 낮추고 더울 때는 뭐 맞아. 온도를 높이고 뭐 이런 것들 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약간의 불편함으로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만 불편하면은 정말 우리나라 비축류의 기간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를 정부가 좀 설명을 하고 캠페인을 해서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설사 조금 더 길어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차선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식 시장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아침엔 시작 괜찮았던 것 같은데. 5% 정도 내외로 현재 오르고 있고요. 그쵸? 네, 하이닉스도 뭐 괜찮습니다. 네. 왜 괜찮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2% 정도 오늘 코스피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그만큼 튼튼한 거예요? 아니면 뭐 또 좋게 볼 만한 어떤 뭐 이슈들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GTC 영향인가? 그렇죠. 이제 간밤에 있었던 그 방금 말씀드렸던 유가 관련해서 조금 그래도 뭐랄까 진기가 좀 빠진다. 네. 유가가 통행이 좀 되는구나. 아주 많이 오른 것보단 좀 떨어졌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상승 압박에 대한 진기가 조금 빠진 느낌. 예. 그걸 이제 약간의 호재로 보는 거고요. 예.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도 조금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장 관련해서 조금 안도했다. 조금을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예. 조금.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네. 것처럼 엔비디아 관련한 GTC 행사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한 여러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관련한 이제 미국 반도체 지수 등등등이 오르면서 네. 특히 이제 마이크론 관련해서도 연일 그 평가 타겟 프라이스가 올라가면서 계속 더 고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뭐 우리는 항상 이제 공식이거든요. 네. 아니 3등 하는 애가 저 정도야? 그럼 1, 2등은 뭐 이런 논리가 먹어야지. 지금 실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네. 삼전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특히 이제 삼전이 좀 이따 권 기자님 뭐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엔비디아 관련 그 GTC 행사에서 또 좋은 호재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큰 지수들이 끌어올라가니까 오늘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우리 시장 분위기는 이제는 뭐 두 분께 여쭈는 것보다는 지금 신혜영 기자님이 가장 바로미터예요. 일단 닉스 10주, 그다음에 현대차도 10주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표정 왜 이렇게 거만합니까? 그만했어요?
예, 지금 뭐 얼마까지 갔습니까? 오늘 둘 다 빨간불입니다. 아 이게 네. 빨간 불인데 네. 100만 원 아니, 넘었죠? 아니 하이닉스 99만 5천 아, 원. 아직 100만 원 안 됐어요. 100만 원 밑에요? 예. 네. 아침 100만 넘었었네. 넘었어. 살짝 네, 넘었어요. 2% 아.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는 52만 7천 원. 4% 올랐어. 4% 정도 네. 올랐고요. 어제 계속 가시는 거죠? 네, 장투. 같이 투자합니다. 같이 네. 투자. 아 그래. 참 네. 사람 마음이 오를 때는 장기 투자고. 저 조만간 또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들어갑니까? 삼성전자 10주 또 들어가요. 배운 대로 갑니다 지금. 월급 받을 때마다 따박따박 따박. 사라고 했는데. 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목표가는 얼마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이거 뭐 100만 원대 아니 뭐 500만 원대도 안 팔 거예요? 그때 되면 팔겠죠? 필요할 때 중요한 팔 겁니다. 거는 내한테 돈 쓸 일이 아, 있느냐 내가 없느냐지 돈 쓸 목표가가 일이 아닙니다. 아 목표는 필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지금 거의 100만 닉스 비슷하게 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제일 영향 미칠 게 역시 뭐 앞으로도 있을 유가 변동 요거랑 그다음에 우리 환율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1,500원 우리 오늘 환율 얘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일희의 날이기 때문에 네. 내일 반도체는 호르무즈를 지나가지 않는다. 일비의 날에는 지나갑니다. 일희의 날에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환율 유가가 한 얘기 안 하고. 5% 정도 빠지면서 네. 전반적인 매크로가 좀 좋았고요. 그 미국 증시도 어저께 상승 마감을 했었고 거기에 더해서 어제 오늘 새벽에 젠스랑 CEO가 그 GTC,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GTC 그거 맞죠? 예, 그 거기서 우리 또 삼성전자를 샤라웃을 해줬습니다. 샤라웃이 뭐예요? 샤라웃 이게 좀 이렇게 치켜 세워주면서 이렇게. 시켜 세워주면서 극찬해주는 거. 정프로님이 공기자 최고야라고 방송에서 한번 해주시면은 네. 그거를 샤라웃이라고 합니다. 샤라. 그럼 아마 오늘 댓글 엄청 달릴 겁니다. 샷다마우스라고 바로 나오는 겁니다. 1000% 묻었다고. 네. 아, 네, 그래서 그 삼성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차기에 만들고 있는 칩이 그 메라루빈 칩에다가 이제 칩을 따는 칩, 그러니까 그러게 칩을 같이 쓰는 건데 이전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칩이 HBM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칩이었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좀 기술 협력, 그 뭐 사실상 인수했다라고 봐도 될 만한 그록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그록이라는 회사의 칩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가 좀 관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같이 쓰는 방식의 칩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그록의 칩은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다. 삼성전자 4나노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있고 3분기부터는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 양산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다들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좀 이렇게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주문도 별로 안 들어오고 맨날 수율 안 나온다 그러고 야 그거 누가 사냐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약간 좀 조롱받고 있는 사업부인데 그래도 거기가 그 TSMC에 비해서 2등 사업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큰 물량만 맡겨줘갖고 레코드 쌓으면은 정말 잘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퀄컴 같은 회사가 자기도 글로벌 빅테크인데 TSMC 앞에만 가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앞에 애플하고 이제 엔비디아하고 다 그 물량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퀄컴 갔는데 예 오셨어요? 저 번호표 뽑고 좀 뒤에서 기다리세요. 안 돼, 안 그러면 돼. 열받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잘 만들어주기만 하면은 우리는 삼성전자로 갈 거야라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큰 물량을 누가 맡아주냐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가 물량을 넣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기 칩부터는 엔비디아 칩이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좋은 거예요. 엔비디아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좋고 여기서 레코드가 만들어지고 수율이 확인되면은 딴 애들 다 오지. 나머지 그 기다리고 있었던 애들도 다 올 수 있다. 엔비디아가 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올랐고요. 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태원 회장이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20% 이상 공급 부족될 거다. 또 가격 올려요. 그러니까 일단 뭐 4년은 남았다. 예. 그 얘기를 하나 했었고 그리고 아까 그 박시동 평론가님이 3등이 저 정도 오르는데 1, 2등은 어떻겠냐.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이크론이 3등이고 1, 2등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거든요. 네. 맞는 말씀인데 그만큼 못 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마이크론은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1, 2등 회사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하이닉스 주식도 미국에다 상장을 시키면 어떻겠냐. 보통 ADR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좀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미국에다 상장을 시키면 미국 시장 기준으로 가치 평가를 받을 거 네. 아니냐. 그러면 똑같은 하이닉스 주식인데 미국에선 저 정도 가격으로 가면은 네. 한국에선 당연히 가는 거 아니냐라 그래가지고 ADR 상장 얘기가 있었는데 최태원 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란과 관련한 문제들은 안 좋은 거는 변함없고 네. 근데 우리가 좀 증시는 약간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일희의 날이다. 네, 그럼 짧게 좀 정리를 하면은 그 네. 희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보는데 네. 지금 우리 2,300에서 출발해가지고 6,300까지 올 동안 네. 가장 큰 원동력 두 개라고 꼽으면 우리 기업들이 장사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익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실적이 좋아. 예, 두 번째는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정책 모멘텀. 요 두 가지로 사실은 이 두 바퀴로 증시가 끌어왔는데 네. 이 두 호재가 어제 오늘은 계속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방금 공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전 관련해서 엔비디아 이번에 그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이 심지어는 삼성전자 땡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확실하게 지금 샤라웃이 어쨌거나 호재가 나왔고 그렇죠. 현대는 엔비디아와 함께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또 한 번 샤라웃이 됐어요. 근데 좋습니다. 현대 입장에서는 사실 기존에 차 팔던 회사 말고 네. 그 다음 니네 잘하는 거 뭐 없어? 로봇 가야지. 라고 하는 그 미래 비전을 좀 보여줘. 예. 이게 늘 현대에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시장의 갈증이에요. 예.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자율주행이고 하나는 로봇이에요. 로봇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계속 현재 뭔가 하고 있다. 우리가 미래를 기대할 만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SK 관련해서는 방금 이제 광장님 ADR 관련한 얘기 해주셨고 네. 어쨌거나 다 기업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이제 슈퍼 위크입니다. 이번 주가 뭔 슈퍼 위크냐면 주총 슈퍼 위크예요. 네, 우리는 이제 정기 이번 주총이 주인가? 항상 3, 4월인데요. 네. 정기 주총 중에서 이번 주가 211개 회사가 주총을 하고 있는 나름대로는 슈퍼 위크입니다. 주총 슈퍼 위크인데 지난해부터 쭉 지금까지 3차 상법 개정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하고 아무튼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바뀐 법에 따라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거버넌스나 투자 문화나 기업 문화가 바뀔 것이냐. 네. 이 시험대가 이제 첫 번째 주총부터 쭉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래 법은 바뀌었으니까 법을 어기진 못하지 내가. 그러면 법을 조금 피해볼까? 우회로를 통해서 약간 좀 도망가 볼까? 그러면 이런 안 돼. 어떤 시도들에 해당하는 안건들이 또 많이 올라와 있어요. 통과되느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 예. 그런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네. 재판해, 소송해, 삼심가 멀어요. 네. 근데 동네 힘센 형이 한마디 해주면 끝나거든요. 그쵸. 네가 우리 동생 때렸어? 이거 한마디면 끝나거든요. 그죠? 예. 국민연금? 그렇습니다. 그게 국민연금인데 그동안 국민연금이 법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항상 했지. 제 역할을 안 했습니다. 예. 심지어는 주총에 가지도 않아요. 간 출석률을 다 체크하거든요. 가도 어떻게 투표했나 봤더니 90몇 %가 중립이에요. 뉴트럴로 그냥 회사 하자는 대로 동그라미 치고 왔어요.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거지 뭐. 끼키야 반대해봐야 제가 어떤 회의를 조사했더니 16건밖에 안 되는 회도 있었더라고요.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는데 그 주먹은 법의 편이었고 강자의 편이었다는 거죠. 쉽게 네네. 말하면. 그런데 지금 상법 개정 이후에 사실은 이제 시장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정부 여당의 또 시장의 요구사항 아닙니까? 네. 이번에 국민연금이 발표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상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우회로 또는 이제 아무튼 그런 식으로 꼼수로 이 취지를 무색해 하려고 하는 여러 안건들에 대해서 네. 정밀하게 다 발굴해서 검토한 다음에 죄다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집중 투표제를 통해서 소수 주주들도 대주주 말고 우리도 이사를 좀 선임해보자. 아무튼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허. 그런 게 통과됐잖아요 법에. 예? 그때 그걸 무력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야 이사 수를 줄이면 되지. 아이고 그런 거 다 잡아내야지 이제. 그런 안건들이 많이 왔는데 그거 다 이번 우회로라고 생각한다. 아, 이거 잡아냅니다. 다 반대하겠다. 예. 이런 입장을 냈어요. 좋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정부 쪽에서 확실히 검토는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사실 핵심이라고 불리는 게 뭐냐? 중복 상장이거든요. 중복 상장. 아, 그거 이제 못하게 하잖아. 그거를 지금 전면적으로 네. 적어도 대기업 집단 내에서는 네.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안을 적어도 확정은 아니지만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게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주사 관련해서 또 이제 대기업 계열사 내에서 늘 상장 때문에 디스카운트 받던 회사들이 상장 안 되네? 안 될 거 아니야? 또는 어려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있는 회사 내에 사실 가치가 갇히는 거죠. 그러면 안 살 이유가 없겠네라고 하는 호재들. 네, 정리하면 오늘 장이 왜 좋냐? 그나마 어제 오늘 분위기 왜 좋냐라고 하면 요런 기업 관련한 좋은 뉴스. 그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정책 모멘텀을 또 같이 확인시켜주는 또 있다. 좋은 소식들. 이게 지금 믹스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증시기업원 중에 유명한 게 누군가 코스피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박시동을 보게 하라. 이 책인가요? 있습니다. 코스피의 코스피의 미래를 본다면 만 제가 또 이렇게 갑니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라니요. 네, 네. 네. 아, 코스피의 많이 미래를 간다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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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출연료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박시동 중복 출연으로 아유, 지금 감사합니다. PD 방송이라는 좀 이따 문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와 책이
딱 봐도 네, 현재 경제 경영 1위입니다. 네. 줄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줄 간격이 넓어. 네. 금방 썼습니다. 술술술술 읽힐 것 예. 같습니다. 술술술술. 네. 요거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읽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 증시가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미래에 그걸. 대해서 네.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네. 이러이런 근거로 낙관하셔도 좋다만 간다 뭐 이런 얘기. 아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좀 쉽게 써드렸어요. 실전 투자법. 그것도 있어요. 만 가면 좋은데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야? 나 네. 초보라서 잘 몰라. 그렇지.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네. 쉽게 야, 예, 쉽다. 투자 비법을 써드렸습니다. 딱 봐도 쉬워 보입니다. 네. 자간 장평 시원시원합니다 지금. 진짜 무슨 쉽게 썼다. 애들 책처럼. 너무 좋습니다. 자, 쉽게 갑니다. 코스피만 넥스트 레벨. 요거는 카리나 씨한테 허락 받고 쓴 제목이겠죠? 넥스트 레벨. 네. 자, 책 드리려고 준비는 하셨는데 아직 연락이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카리나 씨한테. 사인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불러만 주신다면 네. 버선발로 쉽게 뛰쳐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경제설전 해봤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BTS가 광화문에서 콘서트 합니다. 과연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 또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는지 뭐 이런 거 관련된 이야기를 하재근 평론가 그리고 BTS 찐팬 외국인인데 찐팬이 또 계세요. 그분들 모시고 이야기 잠깐 3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앞에 있는 고기들 혹시 아직도 안 드셨다면 빨리 드셔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삼구갈비에서 진짜 독한 맛 먹고 내놓은 김치 보쌈 세트거든요. 요게 제작진 기겁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아유 나는 아주 그냥 자 이 김치 보쌈 세트. 예. 일단 보쌈은 약간 고기가 촉촉해야 됩니다. 예, 이게 말라버리면 이건 아주 파이죠. 예, 그런데 굉장히 촉촉하고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요건 이제 그 삼겹살을 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보쌈을 그래서 완전히 조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데우기만 해서 드시면 되는 거 렌즈에 돌리시면 되고요 아니면 집에 이렇게 찜기 같은 거 있으면 거기 한번 싹 김 올라오면 그때부터 드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 진짜 맛있게 드시려면 밑에 이제 저 부추 같은 거 깔고 그 위에다 쫙 고기 올리고 그리고 이제 팬에 데우시거나 하면 진짜 맛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드시는데. 요게 얼마냐? 300g 2인분에 9,900원입니다. 생고기 300g 사도 요즘 9,900원 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죠. 예. 근데 요거는 삼겹살 조리 다 해갖고 보내드리는 가격이 9,900원. 예. 근데 어떻게 요리돼서 오는 수육이 이렇게 촉촉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도 지금까지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삼겹 수육이잖아요. 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삼겹살 자체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좋은 삼겹살은 그 오돌뼈 같은 거 있죠. 네. 그게 같이 들어있어야 돼요. 있죠. 그게 있죠.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질이 좋네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고기만 사시면 사실은 8,900원이고 여기에 이제 1,000원을 더 내시면 김치 양념이 원래 이제 김치 양념도 한 3,900원 파는 건데 그냥 1,000원에 드리는 거예요. 세트로 김치 양념에 고기까지 이렇게 드린 게 9,90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이고요. 삼구갈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가격이다. 불가능한 가격이다. 코스피 만처럼 멀어 보이지만 결국은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삼구갈비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요거 영상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네이버에서 삼구갈비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그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제일 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장르만 여기도 주문할 때 써주시는 게 여러분께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BTS 이번에 또 제가 나락가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 BTS 얘기. BTS 멤버 7명입니다. 네, 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 비, 정국, 예? 이제 시간 없는데 빨리 끝내시죠. 네. 자, 두 분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